저희 라이프시멘틱스는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업을 영위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 의료인과 환자가 만나는 방식이 이 코비드 19 이후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혹은 재택 환경에 환자가 집에서 이제 계시는 동안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디지털 헬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회사 소개 좀 잠깐 드리면요,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업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건강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비대면 진료,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포괄하는 산업을 디지털 헬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여 년간 잘 될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 상황 때문에 규제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규제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그 꾸준한 노력 끝에 없던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던 규제는 많이 이제 개선이 돼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서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혁신 산업들이 이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 기반, 정책적 기반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저희 라이프시멘틱스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라는 사업을 하나 영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원격 진료라고 불리우는 비대면 진료를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토스와 뱅크샐러드와 같은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처럼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프시멘틱스는 의료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기업이고요. 저희는 201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직원은 70여 명이 좀 안 되는 임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기반 벤처 기업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몸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고, 우리가 타고난 데이터인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진료 기록, 또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라이프로그,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개인 건강 기록이라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인 건강 기록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간의 뜻이 서로 통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흔히 말하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표준화하고 뜻을 통하게 만드는 의료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 의료정보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데이터 자체가 매우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을 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정보 기술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도 저희 회사의 기술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 연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2012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9년차 이제 사업입니다. 9년차 법인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이제 바이오나 의료기기 기업이 그런 것처럼 저희가 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그리고 실증 사업과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의료계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 이 과정에서 13개 주요 상급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주요 이제 대학들과 또 클라우드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작년부터 이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회사 대표이사 맡고 있는 송승재라고 하고요. 저는 학부하고 석사는 컴퓨터공학을 했고, 박사는 의료정보를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 분야가 규제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 그리고 규제 개선, 그리고 입법 과정에 대해서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네,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 디지털 헬스 트렌드 자체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극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비대면 진료만 하더라도 지금 작년 2월 말 이후에 150만 건 이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지털 헬스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바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 상황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 분야 많이 다루실 거기 때문에 좀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과거에는 치료 기반의 그 치료 중심의 의학이었다면 그 20년 전부터 예방 중심의 의학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었고 이 예방의학 쪽에서 상당히 그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이 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헬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약 43%를 사용하고 계시고 매년 10% 정도 지금 10% 이상 그 지금 증가세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후년 정도 되면 지급불능 상태로 지금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저감시키기 위한 그 수단들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행하는 과정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비용이 이만큼 절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 FDA의 그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그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자체는 노령화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국가들 위주로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고 디지털 치료제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고 또 원격 의료 시장 자체도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막 허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히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비드-19 상황에서 이제 여러 펀드 매니저 분들께서 이렇게 그 주요 기업들의 그 이제 주가 그리고 매출 성장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그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 분야의 그 한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그 마켓이 다 그렇긴 한데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공공보험뿐만 아니고 생보, 손보와 같은 그 민간 보험 쪽도 금융위에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회사를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또 자회사로 달 수 있는 그런 그 기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이 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 쪽으로 많은 그 관계 그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카카오나 네이버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들도 이쪽 업으로 빠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징동, 텐센트와 같은 회사들이 이쪽 분야에서 지금 사업을 크게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 영역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어떤 그 손에 잡힐 수 있는 하드웨어, 제품들을 만들 때 필요한 기술들을 모아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라이프 레코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 레코드라는 그 일종의 디지털 헬스 분야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저희 회사의 주력 상품입니다. 이 라이프 레코드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닥터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레드필, 숨튼, 그리고 케어, 그리고 라이프 레코드를 활용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것이 하이 오하 웍스라는 그 제품들입니다. 서비스들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 분야에 비즈니스 플라이업을 갖추고 있고 이 그 라인업들을 빠르게 피버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치료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그 텀 데피니션은 의학적 장애, 질병을 이제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 기존 치료제 그리고 의약품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그 고품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이 디지털 치료기기는 식약처로부터 인허가 혹은 신고하는 그런 그 제품들이고요. 디지털 치료기기 자체는 환자의 현재 몸 상태에 근거해서 환자에게 지금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페어세라피틱스의 리셋이라는 제품 또는 그 클리코타인이라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제품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어떻게 될까 살펴보면요. 일단 인허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인허가된 제품이 수가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인허가 자체는 2019년 4월에 혁신의료기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고요. 그 작년 6월달에 이 법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식약처로부터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습니다. 고시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중분류 품목군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90개 품목군에 대해서 의료기기 품목군 개정 고시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허가 기준이 만들어진 뒤에 이제 수가화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에 수가화에 대한 근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혁신의료기기법, 작년 6월에 이제 제정 시행됐다라고 하는 그 법을 근거로 신의료기술 평가 밑에 혁신의료기술 평가 트랙에 디지털 치료기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이제 건보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중입니다. 작년 10월과 작년 11월에 이제 각각 법 개정 시행과 그리고 이제 평가 트랙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는 올 상반기에 이제 인허가 받는 회사가 만들어질 거고요. 정말 빠르게는 연내에 수가화를 적용을 받는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트랙에 태울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호흡 재활이 필요한 호흡 질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 레드필 숨튼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흡기 질환자의 현재 상태, 산소 포화도와 폐활량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호흡 장애 증상을 개선하고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주요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SCI 논문 출판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해당 내용은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에 어펜딕스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흡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질환자를 위한 재활 전문센터가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재택 환경에서 이 재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학계 차원의 또 의료계 차원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지금 핏이 잘 맞는 상품이고요. 현재 시장 사이즈는 호흡기 질환자 수가 한국에서 3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700만 명 정도, 그리고 중국과 인도 시장이 약 5,500만 명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암 환자분들이 특히나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재택 환경에서 예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항암 신약이 임상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인데요. 이 레드필 케어 자체도 이 삶의 질을,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지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레드필 케어도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이제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 효과 확인을 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SCI 논문 출판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신규 암 환자는 매년 26만 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 매년 증가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좀 살펴보면요. 앞으로 보시는 디지털 치료제 관련한 제품들의 비즈니스 구조는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미지 중간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노란색 제품이 스마트 폐활량계입니다. 스마트 스파이로미터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 환자분들의 폐활량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호흡을 내뱉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숨을 들이쉴 수 있는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왼쪽에 지금 이미지는 잘려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산소 포화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재활이 필요한 분들의 피 속의 산소 농도를 측정해서 이제 호흡 재활의 강도와 진행 여부를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판단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의학적 중재를 해드리는 것이 숨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폐활량계 그리고 산소 포화도계 이 두 개는 의료기기인데 이거는 판매 혹은 렌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디지털 치료제, 정확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식약처로부터 인허가 받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카톡 쓰시듯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구독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걸 쓰고 계실 건데요. 그런 식으로 매월 결제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제 수가화가 된다라는 것은 이 매월 지불해야 되는 이 구독 모델의 과금 중에 뭐 예를 들어 70%에서 90% 정도를 우리나라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수가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닥터콜입니다. 닥터콜은 식약처로부터 이제 의료기기로 신고가 된 그런 중개 서비스고요. 이거는 원격지에 있는 환자분들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개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지금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 그리고 내국인을 위한 비대면 진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시허가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 임시허가 특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이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특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주요 병원들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곧 이 병원들은 더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재외국민과 내국인을 다 포함해서 의료기관은 총 47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진료의 제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말에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통해서 민간 1호 임시허가를 받았고요. 현재는 이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회사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와 같이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도 몸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사슬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분석, 가치 창출해서 최적화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그리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별 공통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라이프 레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필요한 핵심 서비스 11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나 또 핵심이 뭐냐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를 쓰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것을 표준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해드리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데이터 3법, 그리고 보안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비식별하고 익명화하는 그런 모듈들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이 이 라이프 레코드가 이제 B2B 비즈니스에서 상당히 각광받는 이유인데요. 저희가 이 라이프 레코드는 크게 두 가지 채널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고객, 정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B2B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고객을 만나는 B2C 지금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B2B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핵심 고객을 타겟팅하고 그 회사에 저희 핵심 기술도 제공하고 컨설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 사업을 영향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 회사의 서비스가 구축되고 런칭하고 운영되는 그 전 과정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고객사들이 사업을 잘 하시면 저희가 그 회사에 좀 더 많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실제 예를 보면은요, 저희가 보험업권,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건설 중에서도 홈헬스케어 쪽에 이제 주요 기업들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험업권에서는 한화생명, 건강관리 잘하시면 건강보험료 깎아드립니다라고 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저희 라이프 레코드 기반으로 런칭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H공사나 바디프렌드, 예를 들어서 바디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안마의자에 의료기기들이 탑재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태블릿 기반으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건데요. 이 바디프렌들은 이제 홈헬스케어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핵심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바디프렌드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이 라이프레코드라는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또 재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가보시면 저희 라이프레코드의 판매 그 과정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B2C 저희가 고객을 직접 만나는 그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그 제공하는 라이프레코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질환 예측을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이제 보험사의 FC들, 보험관리사분들이 이 서비스를 그 이제 본인의 고객한테 링크로 보내줍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고객이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공인인증 한번 하시면 그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고객의 내 데이터를 끌어오고 그걸 인공지능을 돌려서 그 고객이 그 몸 상태가 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확률을 제가 예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보험관리사가 그 보험에 대한 보장성 분석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저거는 바우처가 개당 3만 원씩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런 류의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2C의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 네, 그 사업 소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재무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그 CFO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하나생명보험을 고객으로 모시면서 2019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약 12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약 27억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 2019년과 2020년의 경우에는요,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B2B의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그 매출이 발생했고요. 그 2021년,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B2B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부문과 함께 다홍색으로 보이시는 닥터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비롯한 B2C 사업, 그리고 올해 말로 예상되는 디지털 치료제의 수가화를 통해서 약 84억 원의 매출이 2021년도 올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매출 관련해서는요, 현재 하나생명, 바디프렌드, 그리고 LH공사 관련 사업 등 B2B 계약 기준으로 약 22억 원의 매출이 계약 기반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후부터는 호흡 재활 환자를 위한 레드필 숨튼, 그리고 암 환자 예후 관리를 위한 레드필 케어 등 디지털 치료제하고요. B2C 사업 부문의 매출 확대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2012년도 회사 설립 이후에요,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개발, 그리고 저희 라이프 레코드 기술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비용을 들이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경우에는 낮은 원가의 매출로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치료제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수익 구조인데요. 구독 형태의 서비스 사용료,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디바이스 두 가지 수익 구조가 있는데요. 저희가 증권신고서에 공시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IR 자료에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디바이스 관련된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내의 그 디지털 치료제를 비롯한 여러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인허가, 시장 그 진입을 위한 그 비용,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이런 그 디지털 치료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한국에서 레퍼런스 가지고 미국 시장과 중국과 인도 시장으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그 미국이나 중국, 인도 같은 경우에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서 그 국가는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리 그 상당히 각광받는 디지털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이번 IPO를 기점으로 좀 선언하는 중입니다.